설명해봤자 입만 아픈 영화 아바타의 속편이 올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아바타 2편의 모든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까꿍!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13년 전의 1편 스토리 한번 호로록 보시죠. 위성 판도라는 자욱한 밀림에 둘러싸인 특이한 자력에 의해 신비하고 아름다운 지형을 가진 행성으로 이 행성 안엔 희소 광물인 언옵티늄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This is why we're here. Unobtainium. Because this little gray rock sells for 20 million a kilo. 에너지 문제를 겪던 지구에서 이걸 채굴하려고 자원개발공사 RDA가 판도라로 진출하죠. You are on Pandora,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of humanoids called the Na'vi. 그런데 여기엔 나비라는 푸르딩딩 늘씬매끈한 원주민족이 살고 있었고 지구인들은 딜을 치는데 나비족은 응 안해. 그래서 지구 측은 지구인과 나비족의 DNA를 섞어 인조 생명체를 만들어 나비족과 접촉을 시도. 이것이 바로 아바타입니다. So check this out, man. Meals on wheels. Oh man, that is just wrong. 한편 적장에서 부상을 입어 하반신 불수였던 주인공 제이크는 아바타 조종을 하던 숨지고만 쌍둥이 형과 DNA가 일치했던 데다 자기 치료비도 벌 겸 아바타 오퍼레이터를 수락하고 6년간 냉동 수면을 거쳐 판도라에 도착, 임무를 시작합니다. Just relax and let your mind go blank. Initiate link. On sequence unit 3, go. Launching. Welcome to your new body, Jake. Distal motor control is good. 일단 걸을 수 있다는 데서 1차 기엠동, 행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니 아 판도라 살만하구만. 조작감 좀 익히고 파밍도 하고 퀘스트 뛰어볼라니까 여기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Look, you're supposed to be winning the hearts and the minds of the natives. But after what? How many years? Relations with the indigenous are only getting worse. Yeah, that tends to happen when you use machine guns on them. Now those savages are threatening our whole operation. We're on the brink of war. The Avatar program is a bad joke. Bunch of limp-dick science majors. I need to know how to force their cooperation or hammer them hard if they won't. 진전 없는 아바타 프로젝트 때려치고 나비고 뭐고 다 쓸어버리자는 RDA의 파커, 마일즈 쿼리치 대령과 아바타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나비족은 소중하니까를 외치는 그레이스가 대립 중이었던 것. What about this one? Run, don't run, what? Run! Definitely run! 어느 날 제이크는 임무 중 괴물을 피해 달아나다 네이틸이라는 나비족의 여전사를 만나게 되고 얘네 부족 사람들에게 연행되어 버리죠. 제이크를 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상을 느낀 나비족은 네이티리로부터 나비의 삶을 배울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나비족으로 지내다 보니 모든 생명 에너지가 대자연 속에서 순환한다는 나비족 특유의 삶의 방식이 스스로 지구를 빈사 상태로까지 몰아넣은 인간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느낀 제이크. That is Sahelu, the bond. Now you choose your Igran. This you must feel inside. You will have one chance, Jake. 익룡 로데오를 하다가 That's right. You're mine. 와 이게 되네. 게다가 네이티리와도 응주법 대실 말고 숙박을 하다 보니 이건 뭐 나비족 라이프 개꿀. 아직 체크아웃 시간 안 됐는데 들이닥친 불도저를 공격한 제이크는 연결을 해제당하고 RDA와 나비족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LI 나비족들을 괴멸시키는 수순에 돌입한 RDA. What are the bars? They're coming! Switch incendiaries. Fire. 엄청난 위력의 집중포화로 나비족의 터전인 영혼의 나무가 우지끈 부러져 버리고 네이티리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제이크는 RDA의 구금으로부터 탈출. 그 과정에서 그레이스가 총에 맞고 말죠. 제이크는 나비족들에게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익룡 도루크막토로 기변. 이 녀석에게 받아들여진 자는 나비족 역사 속에서도 극히 드물었기에 극적으로 이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지는데 My friend is dying. I beg the help of Ewa. 죽음 직전의 그레이스는 나비족의 종교적 헌신과 대자연의 힘으로 몸을 바꿔보려 하나
애석하게도 실패. 제이크는 영혼의 나무 아래에서 나비족의 신인 에이와에게 기도를 바치고 인간과의 마지막 대결전에 돌입. RDA의 엄청난 화력 앞에 속수무책이던 그때 신비한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버티던 중 판도라의 호크아이가 골프채만한 화살 2발로 전쟁을 끝냅니다. 제이크도 네이티리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지구인들은 판도라에서 퇴거 조치. 마지막에 제이크는 자신의 의식을 아바타의 육체로 옮기고 눈동자를 부릅 뜨는 것을 끝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12월 16일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속편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에일리언2로 바로 상업영화 거장 반열에 올라간 제임스 카메론은 어비스로 물을 이용한 특수효과, 터미네이터2에서 액체 금속 표현, 타이타닉으론 바닷물이 들이치는 전무후무한 스케일의 재난을 카메라에 담았고, 아바타로는 퓨전 카메라 시스템으로 3D 쇼크를 남겼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의 6배에 달하는 퍼포먼스 캡처 스테이지로 엄청난 정밀도의 모션 캡처를 따고 디지털 클로즈업으로 배우들의 표정과 연기,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했죠. 이번 아바타2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또 어떤 영상의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크리스티 디지털 시스템스의 새로운 RGB 프로젝션 시스템으로 아바타2를 3D 안경이 필요 없는 3D 영화로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테크업계에서 퓨어 레이저로 표현되는 이 시스템은 6만 광속에 의해 구현되는 엄청난 광량과 높은 프레임으로 선명하고 샤프한 영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과거작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영상 기술적 혁신을 즐기는 감독님과 동시에 바다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대학 시절 해양 생물학을 전공할 정도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임스 카메론은 바다 덕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좋아하는 두 가지, 바다의 탐구와 영화 만들기를 합칠 순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죠. 그래서 속편은 주로 물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시점은 1편으로부터 수년 이후의 판도라로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2명의 아이를 갖게 되고, 한때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던 오마티카야족으로부터 추방되어 어딘가로 여정을 떠납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메트케이나라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고, 열대우림에 맞추어진 생존법으로 살아온 제이크 가족은 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닥쳐오는 거대한 역경에 맞춰 가족을 지켜내는 그야말로 가족이 테마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편은 자원을 위해 다른 행성과 원주민을 침략하는 콜로니얼리즘의 은유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2편에선 민족 간 대립하는 테마로 초점이 맞춰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1편엔 열대우림에 사는 오마티카야족이라는 종족만 등장을 했었지만, 만약 또 다른 어떤 종족이 계속 쭉 바다에 살고 있었다면 오마티카야와는 크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런 점을 영화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과정을 추적해보면 이 영화에 대해 의외로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요 배우들의 촬영이 끝난 시점은 2018년 11월입니다. 아바타 2편과 3편을 동시에 촬영한 제임스 카메론은 Hi, Jim Cameron here, coming to you from the set of the Avatar sequels. And behind me you can see our performance capture stage. Today we're capturing some stunt scenes, but our principal cast are all wrapped. Sam, Zoe, Sigourney, Stephen Lang, Kate Winslet. They're done now, but they gave us incredible performances. I can't tell you how proud I am of the work that they did on these films. 이렇게 전작의 출연진들이 대부분 컴백한다는 걸 알렸는데요. 이어서 아바타 시리즈의 프로듀서 존 랜도가 전체적인 속편들의 큰 틀을 밝힙니다. 첫째, 속편은 전부 4작품이 기획되어 있으며 각본은 제임스 카메론이 전부 완성한 상태. 둘째, 배경은 위성 판도라. 셋째, 2편을 보기 위해서 1편을 볼 필요가 없으며 각각 다른 결말을 가진 독립된 스토리. 넷째, 이런 개념이 2, 3, 4, 5편 전부 동일하게 계속된다. 2019년 봄부터는 뉴질랜드에서 실사 파트 촬영을 시작. 2020년 1월엔 4장의 컨셉 아트를 공개합니다. 모두 이야기의 무대인 위성 판도라를 다른 각도에서 비추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바다와 섬, 익룡을 타고 이동하는 나비족, 여러 달과 행성이 떠있는 밤하늘, 공중에 부유하고 있는 암석들과 새로운 수중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생물학자 그레이스 어거스틴 박사를 연기한 시고니 위버와 인류학자 놈 스펠만을 연기한 조엘 데이비드 무어, 영화 프로듀서 존 랜도 세 사람의 사진이 공개되죠. 특이점은 이 두 배우가 1편과 완전히 동일한 복장과 목걸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랜도의 말대로 다 그대로 나오는 독립적인 스토리라면 아바타 1편의 도입부 설정만 동일하고 마치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게임처럼 종족과 환경만 다르게 펼쳐지는 시나리오의 분기가 확장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 편을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제작이 가능했는지 설명이 되지만 시고니
위버는 완전히 다른 역할로 등장하게 된다고 발표가 된 데다 트위터에 쓰여있는 사이트26 쉑은 1편에서 지구인들이 거점으로 하고 있던 기지 중에 하나라서요, 과거의 회상 장면이나 1편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인물들의 행방을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이어서 2장의 사진이 공개되는데 수중 퍼포먼스 캡처 촬영을 하는 모습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배우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면에 있는 흰색 부유물은 촬영 시의 빛이 수중에 입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튜브라고 하죠. 그러나 순조롭게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촬영되고 있던 아바타에도 역시 그분이 찾아오셨고 제작 연기에 돌입을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뉴질랜드 정부가 새로운 촬영 지침을 승인했고 아바타뿐만 아니라 드라마판 반지의 제왕도 촬영을 멈췄다가 6월 중순부터 촬영을 재개할 수 있었죠. 결국 이러다 보니 개봉일이 연기되었고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경년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던 아바타 시리즈는 전부 1년씩 연기가 결정되어 2편이 2022년 12월 16일, 3편이 2024년 12월 20일, 4편이 2026년 12월 18일, 5편이 2028년 12월 22일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2편이 2020년 12월 공개 예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2년씩 밀린 셈이죠. 현재 2편은 이미 편집까지 끝냈고 후반에 들어갔는데 VFX 수정 중이라고 밝혔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따르면 2026년에 공개 예정인 4편도 그 일부는 2편, 3편과 동시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4편 각본의 25페이지부터 6년 이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 아역들의 어린 모습을 담아둬야 했다고 하죠. 그동안 공개됐던 컨셉 아트 및 촬영 사진을 전부 정리해보자면 아바타 속편에서 나오는 여러 선박들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모선인 시 드래곤호의 뒤쪽 갑판 부분 촬영을 마쳤다는 소식이 있었죠. 모함선 이름이 시 드래곤인데다 사진 속에 있는 수조 세트, 바다에 살고 있는 새로운 종족 언급도 됐으니 이때쯤 작품 무대가 바다로 판명이 됐었죠. 이건 크랩슈트라고 불리는 인간이 조종하는 다기능 잠수정으로 집게발이나 다리가 서 있는 모양 등 그야말로 개 모양의 외관 디자인으로 수륙 양용 사양이라고 합니다. 전작에서 마일즈 대령이 조종한 AMP 슈트 같은 느낌이죠. 이건 중량 16톤에 달하는 마타도르, 투사라는 이름의 군사 보트로 존 랜도는 RDA에 탈 것들이 속편에서 더욱 많이 등장한다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액션 장면을 촬영 중인 사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안대를 쓴 사람이 아바타2의 세컨드 유닛 디렉터인 게릿 워렌입니다. 1편에선 스턴트 코디네이터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헬멧에 적힌 색 옵스라는 문자로 무장한 병사들이 총을 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유추해보자면 색은 시큐리티, 옵스는 군사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용병들인지 직할부대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존 랜도는 RDA의 과학연구소 세트에 일부를 공개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브리짓 헤드, 교두보라는 표현을 쓰죠. RDA가 판도라에 다시금 연구 거점을 마련한 것이 아닐까. 종합적으로는 판도라를 나간 지구인들의 재침략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 컨셉 아트는 메트카이나족이 거주하는 마을을 표현한 것으로 메트카이나족은 거의 글램핑에 가까운 개방감 있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편에 등장했던 다이어홀스가 다시 나올 걸 예상해볼 수 있는 사진도 있었죠. 다이어홀스는 말과 같은 외모를 한 판도라의 동물로 코끼리와 비슷한 크기로 6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며 시속 9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이크와 네이티리의 아이로 보이는 친구가 모션 캡처를 따고 있었네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공개된 컨셉 아트로는 처음으로 판도라의 아름다운 해저를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설리 일가의 모습과 수중 촬영 장면도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캐스팅도 한번 보시죠. 샘 워싱턴, 조 셀다나, 시고니 위버, 스티븐 랭, 지오바니 리비시, 조엘 데이비 무어가 그대로 출연합니다. 시고니 위버는 수중 수면 촬영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선 군 다이버와의 훈련을 통해 물속에서 6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 톰 크루즈도 6분 잠수를 했습니다만 시고니 위버가 올해 72세라는 거. 그레이스는 생명의 나무 아래서 의식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소멸되지 않은 그레이스의 생명이 나비족 누군가 또는 아바타 중에 하나일 거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캐스트인 케이트 윈슬렛은 한 수 더 떠서 수중 스턴트에서 7분 14초나 숨을 참았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타이타닉에서도 물에 내내 담궈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다던데요. 이젠 아예 잠수 머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케이트가 연기하는 역할은 판도라의 원주민인 메트카이나족의 프리다이버 로널이라는 캐릭터로 향후 전개될 후속편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때 굉장히 크고 무거운 날개를 달고 어떤 의식을 치르는 장면을 촬영한 거라는데 전편에서도 A와 신에게 그레이스의 치유를 바라는 대규모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있었죠. 마일즈 쿼리치 대령으로 나왔던 스티븐 랭이 말하길 이번에도 틀림없이 같은 사람으로 출연한다고 하니까요. 마일즈 대령이 부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제임스 카메론이 그 캐릭터가 가진 매력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화할 것이며 극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밝혔는데요. 설마 나비족? 전작의 배우들 외에도 소프라노스에 나왔던 이디 팔고가 판도라로 온 RDA사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는 새로운 리더 알드모어 대장 역으로 출연하며 전편에서 나비족 제압의 주도자인 마일즈 쿼리치 대령의 후임으로 각본상 남성 이상의 파워풀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죠. 추가로 양자경이 카리나 모그 박사 역으로, 클리프 커티스가 토노와리, 우나 채플린이 바락 역으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해리포터에서 루핀 교수로 나왔던 데이비드 슐리스는 나비족 중에 한 사람을 연기한다는데요. 35년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배운 그 무엇도 쓸모없는 촬영 현장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서 첫 번째로 일하는 줄 알았다 라고 밝혔죠. 5편까지 전부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나비족 중에서도 좀 중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2019년 4월엔 빈 디젤이 아바타 2, 3, 4, 5편 촬영 현장에서 제임스 카메론과 영상을 올리면서 뭔가 같이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렸죠. 그루트가 될지 도미닉이 될지 빈 디젤이 될지 그게 아닌 뭔가가 될지는 영화를 봐야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캐스팅을 마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모든 배우들을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으로 데려갔고 며칠 동안 배우들과 열대우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직화로 요리를 하고 잎에 고인물을 마셨다는데요. 특히 먼 거리를 걸으며 가파른 곳을 오를 때 어떻게 다리와 손을 움직이는지 가능한 한 배우들이 많은 것들을 관찰하길 바래서였다고 합니다. 무기질적인 촬영 세트에서 유기적인 연기를 끌어내기 위한 배려겠죠. 그리고 얼마 전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로 발표됩니다.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낸 이 아이의 이름은 스파이더. 판도라의 기지에서 출생한 인간의 아이지만 너무 어려서 지구로 귀환할 수 없었던 고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이크와 네이티리가 스파이더를 입양한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제이크가 입양 결정을 하고 네이티리는 이 아이 역시 고향을 파괴하고 아버지를 죽인 인간이라 반대를 할 테니 둘의 갈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크도 인간 세계에서, 네이티리는 나비 세계에서 왔는데 이 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세계에서 인간과 나비족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인 것이죠. 그 밖에도 2022년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제작한 유비소프트가 만든 아바타의 오픈월드 게임 아바타 판도라의 개척자들이 공개됩니다.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판도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판도라를 침공하는 RDA사가 공격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 나비족들이 마운틴 벤시를 타면서 응전하는 모습은 영화 그대로죠. 플레이어가 영화 주인공 제이크 설리처럼 아바타를 통해 나비족에게 스며드는 내용인지 플레이 모드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비주얼만으로 충분히 기대작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바타2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2022년 연말 최고의 기대작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요. 조금씩 실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